화요일 3부 데이터는 알고 있다. 여론조사 전문가 배종찬 인사이트 K연구소장, 빅데이터 전문가 전민기 한국인사이트 연구소 팀장 두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네, 데이터는 알고 있다 역시 지금 유튜브로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남겨주시는 소중한 댓글 그리고 의견 저희가 실시간으로 다 확인을 하고 있으니까요. 유튜브에서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을 검색해서 들어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먼저 간단한 설문조사 질문부터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여권의 분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준석 전 대표를 끌어안아야 한다는 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여러분께서는 윤석열 대통령과 이준석 전 대표가 앞으로 화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1. 결국 화해할 것이다. 2. 완전히 갈라설 것이다. 두 사람이 화해할 것으로 본다면 1번을, 완전히 갈라설 것이라고 본다면 2번을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보내실 곳은 휴대폰 문자 샵 8001번이나 스마트 라디오 미니입니다. 미니는 공짜지만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이용료가 별도로 있습니다. 모두 5분을 뽑아서 치킨 세트 교환권 보내드리겠습니다. 아, 이게 무슨 그 예능이나 뭐 아침 드라마 얘기 같기도 하고, 과연 갈라설 것인가 화해할 것인가 좀 궁금합니다. 청취자 여러분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그런데 말입니다. 배 소장님, 네. 배 소장님은 누군가와 정말 이건 이제 끝이야 라고 크게 싸우고 헤어지셨다가 화해하거나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저는 거기까지는 아닌데 예. 저도 이게 찜찜한 관계는 제가 너무 거북하고 부담스럽거든요. 예. 근데 저는 마음을 열고 싶은데 네. 상대방이 안 되거나 상대방이 안 되니까 결과적으로 저도 안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모두가 남 탓이다. 이게 참 잘 지내고 싶은데 예. 이게 인생이라는 게 알겠습니다. 인생 뭐 있니? 네. 안 되는 게 있더라고요. 아, 안 되는 게 있죠. 전 팀장님은 어떠세요? 그러니까 뭐 싸울 수는 있죠, 누구나. 예. 뭐 신뢰가 근데 그 전에 어느 정도 구축이 됐느냐인데 네. 저는 두 사람이 어떤 신뢰가 그 전에 구축이 됐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는 예. 화해를 한다고 하더라도 예. 그건 아주 일시적인 화해가 아닐까. 네. 앙금이 있지 않을까요? 예. 아하, 신뢰. 아주 깊고 무겁고 중요한 이야기 주셨습니다. 제가 100% 순종하는 상대방이 있습니다. 네. 와이프요. 아, 예. 네, 알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간이 설문조사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 결과부터 점검을 해봐야 할 텐데요. 내일이 윤석열 대통령 취임 100일입니다. 그래서 MBC가 여론조사를 했는데요. 배 소장님, 오늘은 예. 그 결과 중심으로 좀 짚어주실까요? 그렇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모든 조사는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예. 내일이 이제 17일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100일입니다. 네. 어떤 사람들은 1000일 된 것 같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1000일 동안 이송환 씨 형님의 노래인데. 예. 네, 네. 자세하겠습니다. 자, MBC가 코리아 리서치 인터내셔널에 의뢰를 해서 지난 12일, 13일 실시한 조사입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 국정 운영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는 28.6%, 잘 못한다는 부정평가가 66%로 나타났습니다. 아하. 근데 이 조사가 예. KBS가 한국 리서치에 의뢰한 조사하고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아하. 긍정 지금 방금 전에 28.6, 네. 부정 66으로 말씀드렸는데 예. KBS는 하루 더 조사를 했습니다. 14일 하루 더 추가가 됐는데 이 조사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 28, 어허. 소수점이 없습니다. 예.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69로 나타나서 대체적으로 이 방송사 MBC, KBS는 20%대 후반, 또 부정평가는 거의 70%에 가까운데 MBC 조사 결과를 추가적으로 몇 개 더 질문들을 소개를 해드리면 예. 윤석열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해서 잘한다고 평가하는 이유를 물어봤더니 국민과 소통을 잘해서가 25.5%로 가장 많았습니다. 어허. 잘한다고 평가한 사람들이니까 네. 28.6% 응답자 중에서는 아. 25.5%가 그랬고요. 반대로 국정 운영 못한다고 답한 응답자들은 능력과 경험 부족 때문이다가 32.8%로 상당히 높았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김건희 여사 질문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 예.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 부인으로서 역할을 잘하고 있는지 물어봤는데 MBC 조사 결과입니다. 네. 긍정 29.6, 부정 61.1%로 이 또한 대통령 지지율과 비슷했습니다. 예.
앞서 KBS 조사도 MBC와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네. 두 여론조사의 대상이나 방식 등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는 모양이죠. 그렇습니다. 네. 두 조사 모두 네. 면접원이 직접 물어보는 전화 면접 조사 방식이고요. 예. 이제 자동응답 조사와는 조금 다른 방식이라고 차이가 있는 조사 방법으로 보시면 되겠죠. 네네. 그런가 하면 리얼미터가 매주 발표하지 않습니까? 지지율. 네. 그런데 윤 대통령 지지율이 8주 만에 소폭 반등. 그래서 하락세가 멈췄다 이런 보도들도 계속 이어지고 있던데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사 시점이 좀 다릅니다. 조사 기간이 MBC는 리얼미터가 조사하지 않은 13일이 포함되어 있고 예. KBS는 14일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얼미터 조사는 8일부터 12일까지. 아. 그러니까 지난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입니다. 네. 미디어 트리뷴의 의뢰를 받아서 실시한 조사 결과가 있는데요. 이 조사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긍정평가가 30.4%, 부정평가는 67.2%로 나타났습니다. 예. 근데 이 조사가 유의미하게 분석되는 이유는 뭐 큰 변화는 아닙니다. 근데 네. 직전 조사보다는 긍정이 조금 올라갔다. 아. 그래서 이게 예. 뭐 반등세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뭐 기술적 반등 또 지나치게 이제 지지율이 하락할 때 지지 이렇게 해서 위기감에 지지층들이 결집하는 또 심리적 반등 정도 네. 분화세 정도로 봐야 되겠죠. 12일까지 조사였다면 이준석 대표의 기자회견 전이네요. 안 됐습니다. 포함이 안 됐습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지켜봐야 되겠네요. 재난 대응 정도만 예. 포함이 됐을 테고 네. 13일에 이준석 대표의 기자회견 엄청난 또 파장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내용은 포함이 안 된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전 팀장님 네. 어떻게 보세요? 이 반등이다, 뭐 하락 추세가 잠시 멈췄다, 순간적인 기술적인 반등이다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일단 잠시 멈춘 것 같아요. 멈추겠다. 왜냐하면 이제 그 재밌는 게 윤석열 대통령 인물 이름만 넣고 봤을 때는 예. 한 달 전부터 73에서 부정이 74가 그냥 계속 고정값으로 있어요. 근데 네. 여기에 이제 다른 현안이나 정책, 이슈, 갈등 이런 게 붙으면 80%를 훌쩍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이 대통령을 좀 바라보고 지지하는 그 마지막 어떤 그런 지지는 좀 남아 있는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윤석열 대통령 하나의 키워드로 넣었을 때 이게 80을 부정이 넘어가게 되면 네. 그때는 이제 하락한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그 지지하는 선들이 예. 그걸 좀 넘어가지 않는 게 좀 그렇게 좀 추세적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또 눈에 띄는 조사가 이번 네. 주에 나왔습니다. 주간지 시사저널이 매년 조사에서 발표하는 네. 2022 누가 한국을 움직이는가인데요. 대통령에게 가장 영향력이 있는 인물 김건희 여사가 꼽혔습니다. 뭐 어떻게 보자면 당연한 것 같기도 한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영향을 주되 긍정적인 영향일까 아니면 부정적인 영향일까? 예. 이 부분인데 네. 대체적으로 최근에 나타난 빅데이터 분석 내용도 그렇고 네. 방금 전에 우리가 MBC 조사 결과도 소개해드렸는데 부정적인 내용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봐야 되겠죠. 예. 시사저널이 칸타 퍼블릭에 의뢰를 해서 지난 6월 30일부터 7월 18일까지 전문가 500명 리스트에 따른 전화조사를 했고요. 네. 일반 국민 또 500명을 온라인 패널 조사를 했는데 이 누가 한국을 움직이는가 대통령의 가장 영향력이 있는 인물을 물어봤는데 김건희 여사가 전문가에서 무려 71%. 와. 그다음에 일반인에서 거의 60%입니다. 59.4%로 단연 1위를 차지했습니다. 네. 근데 이게 김정숙 여사도 문재인 대통령 임기 1년 차에 이 조사에서 가장 높았는데요. 네. 그때는 김정숙 여사의 비율이 이 김건희 여사의 한 절반 정도 지목률이. 그러니까 네. 배우자가 대통령에 영향을 끼치는 거는 임기 1년 차에 특히 주목을 많이 받으니까 그건 높을 수밖에 없는 지나칠 정도로 김건희 여사가 높은데 실제 또 대통령에 영향을 주는 인물 네. 한동훈, 권성동, 장제원 세 사람이 2위, 3위, 4위입니다. 그리고 권성동 원내대표하면 다들 아시잖아요. 엄지척 따봉. 네. 네. 체리 바로 따봉으로 알려진. 네. 따따봉까지는 아니었습니다. 예. 그다음에 건진법사 천공 선임인가요? 하여튼 자, 건진천공도 예. 9위, 10위에 올랐습니다. 아하. 그렇군요. 자, 이제 주요 현안을 빅데이터 분석과 함께 진단을 좀 해보겠습니다.
전 팀장님, 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내일이 윤 대통령 취임 100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100일에 대한 평가해야 될 그런 상황이고요. 네. 관련해서 빅데이터 분석해 보셨죠? 네,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100일을 함께 이제 키워드로 분석을 했는데 일주일 네. 동안 한 만여 건 정도 이제 등장을 했고요. 네. 자, 100일 동안 있었던 이슈들이 여기 키워드로 다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네. 일단 이준석 대표의 어떤 갈등, 그다음에 경제 문제에 대한 어떤 이런 좀 무능함이라고 할까요? 어떤 정책의 좀 부족함 이런 예. 부분들 계속 이야기가 되고 있고요. 네. 박순애 장관 이야기 계속 나오죠. 전 장관인데 어쨌든 이 인사 관련한 것들도 계속 마이너스가 됐던 것 같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휴가 떠났을 때 어떤 그런 또 잡음들 네. 그리고 역대급이라는 키워드 보이는데 여기 들어가 보면 역대급 지지율 하락, 뭐 역대급 무능 이런 키워드들 보이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뭐 기자회견이나 도어 스태핑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래서 감성어가 시기비점 8대 79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사실 그렇게 높게 평가할 수 없는 국민들이 봤을 때 만족할 만한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경제 위기나 뭐 국정농단 그다음에 추락하다 이런 단어들로서 좀 불편하다 이런 단어들 보이거든요. 어떤 발언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러나 이제 반등 요소는 저는 분명히 있다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국민이 생각할 때 어떤 상식선은 지금 안 좋은 모습 너무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예. 좀 이런 건 그래도 괜찮네라고 싶은 게 이제 키워드로 몇 개만 등장한다면 저는 아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물에 대한 기대감은 조금 남아있기 때문에 네. 이후에 좀 반등할 여지는 저는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네. 배 소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임기 100일이면 뭐 성과를 따지기는 좀 섣부를 테고 아직까지 그렇죠? 예. 그래도 뭔가 대통령의 특징적인 국정 철학이 나타나야 되는데 네. 그게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그러면은 우리 시간을 통해서 컨설팅을 재분석을 했는데 네. 중산층 공정사회가 어떠냐, 공정국가 이런 뭔가 좀 윤석열 정부 그러면 어떤 정부지, 어떤 성격이 있지 네. 이게 규정이 돼야 되는데 그것이 규정되지 않는다는 것도 제대로 된 평가 물론 뭐 다른 이유 분명히 있습니다, 많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어떤 정부의 성격인지 뭐 알기가 어려운 것도 빅데이터를 봐도 연관어가 안 나오거든요. 그것 자체도 원인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네, 특색이 없다 이 말씀으로 좀 이해가 되는데, 네. 네, 뭐 취임 100일 부정적 평가가 계속 나오고 있고 지배적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취임 100일밖에 안 됐는데 국정 쇄신이 필요하다. 특히 인사 쇄신, 대통령실 쇄신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요건 조금 먼저 설명드릴까요? 예, 왜냐하면 그러시죠. 한국 경제에서 예, 오피니언 리더, 뭐 오피니언 리더인지 뭐 전문가 그러면지 100명에게 구글 설문지를 통해서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조사한 결과입니다. 근데 네. 점수를 매겼는데 예. 여기 이 조사에 저도 포함이 됐습니다. 아, 네네. 자랑하려는 건 아니고요. 네. 네네. 전문가 중 한 분으로 예, 요청이 왔으니까 그러셨군요. 들어갔다는 건. 네. 자, 윤석열 대통령 취임 100일 이준석 대표는 25점, 100점 만점에 25점을 줬는데 이 조사 결과를 보면 경제 외교는 B학점, 인사는 D 낙제점입니다. 예. 근데 이렇다면은 전면 쇄신하는 대통령실 전면 쇄신은 결단 필요하다라고 하는 학점 D 학점인데 네. 과연 이걸 할지 안 할지는 미지수인 거죠. 아하. 경제 외교는 B 그런데 인사가 D 낙제점이다. 이 부분 그래서 이제 쇄신 얘기가 나오고 특히나 대통령실 인사 쇄신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왔는데 오늘 오전에 교육비서관 교체를 했습니다. 빅데이터 상으로는 대통령실 인적 쇄신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언급량 일주일 동안 1,800건이니까 국민들은 아직까지 그렇게 큰 관심을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아하. 그동안 이제 몇몇 이제 인사들의 논란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 사실 이거를 관심으로 이끌어가고 이걸 뒤집기 위해서는 뭐 지금 이런 사람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걸로는 좀 부족할 것 같아요. 이제 이 앉은 사람이 예. 과연 앞으로의 정책들을 좀 어느 정도 신뢰를 보여줘서 이걸 차차 쌓아가느냐. 저는 그게 좀 중요할 것 같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감성어도 13.4 대 83.6입니다. 뭐 인적 쇄신 아직 한다라는 거에 대해서 큰 기대감이 없다고 보여질 것 같아요. 뭐 이게 큰 변화가 있겠어? 기존과 뭐가 달라지겠어? 이런 좀 그런 눈길로 좀 많이 보시는 것 같고요. 네. 지금 비상사태가 어렵다, 무책임하다, 뭐 거센 반발, 부정적이다, 뭐 이런 논란, 의혹 이런 것들이 이제 인적쇄신과 관련해서 키워드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네. 뭐 잘했다 아니면은 좋은 인사다 이런 키워드로 바뀌기 위해서는 좀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아하. 그러니까 이 인적쇄신 한다라고 말해서 이게
변화가 생길 것 같지는 않고요. 네. 인적 쇄신을 통해서 좀 긴 시간 동안 무언가를 보여주지 않으면 예. 이건 좀 반전시키기 어렵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배 소장님, 이 네. 빅데이터 상으로 인적 쇄신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반응이 대단히 부정적이다. 그렇죠. 이런 네. 상황인데 오늘 오전에 교육비서관이 전격 교체됐습니다. 예. 그러면 이 교체는 앞으로 다가올 대대적인 혁신의 신호탄으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 한번 했으니까 교체했습니다라고 하고 조금의 보강만 하고 이어질 것 같습니까? 저는 큰 변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교육비서관이 최우선 인적 쇄신 대상일까요? 아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교육비서관이 어떤 문제를 저질렀죠? 그러니까 차관에게 쪽지. 예. 박순애 전 장관 뭐 쪽지, 박순애 네. 전 장관의 취약 연령 5세, 네. 만 5세 발표 이런 건가요? 그렇다면 이게 아니죠. 지금 국민들은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의 주변 인물들이 특히 핵심 인물들이 이제 제 역할을 못 한다는 것이고 또 그렇죠. 대통령의 인식 자체가 변해야 된다. 대통령이 바뀌어야 된다. 네. 이런 요구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고 그게 뭐 청년 대변인인 박민영 전 대변인을 청와대에 데리고 왔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네. 그런 만큼 지금 이 대통령실을 검색으로 해서 빅데이터 분석을 했을 때 경질, 논란이 가장 큰 비중으로 나타나고 또 비판, 무엇 하나 긍정적인 연관어나 감성 연관어가 없거든요. 예. 그 여기는 지금 임기 한 100일 정도라면 추진 또는 혁신, 개혁이 대통령실의 연관으로 나왔어야 되는데 네. 지금의 인적 쇄신 정도의 규모나 또 강도나 태도로는 상당히 이 국민들의 요구와는 걸맞지 않는다. 그런데 대통령은 도어스태핑에서 김은혜 전 의원 정도를 호출을 한다. 또 대통령실 인적 쇄신 대신에 인력 직제 보강. 이건 국민들의 요구사항과는 상당히 다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결 자체가 달라 보이는 거죠. 예. 네, 정부에서는 오늘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하면서 이번에 침수 사태가 발생한 반지하 주택에 대한 대책도 일부 내놨습니다. 지금 당장 국민들께서 이번 침수 폭우 피해 겪으면서 참 가슴 아파야 했던 게 이 반지하의 실태 아니겠습니까? 빅데이터 상으로 반지하 주택 어떻게 나옵니까, 전 팀장님? 네, 일주일 동안 언급량이 18만 6천 건이니까 예. 국민들은 이 부분이 사실 관심도가 높다라고. 총 많네요, 언급량이. 그렇습니다. 네. 좀 많은 분들이 안타까워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그래도 정책으로 네. 이번에 내놓은 것은 좀 바람직한 일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예. 사망 사고라든지 뭐 강남 그리고 약자 장애인 분들 뭐 이렇게 좀 피해 입으신 분들에 대한 이야기 가장 많고 네. 감성어는 70.3인데 아무래도 좀 안타까워하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뭐 마음이 뭐 좀 무너지는 것 같다, 통곡했다, 힘들다, 뭐 참변, 참사, 공감한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반지하 어제 오늘 관련해서 뭐 지원책이라든지 그리고 20년 동안 이제 반지하 주거지 없애겠다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좀 그래도 긍정적으로 네.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반지하 대책 나온 것 자체가 일단 시의적절하고 긍정적이다라는 말씀인데 내용은 어떤가요, 배수장? 그건 실질적으로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야지. 지금 뭐 임대 주택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예. 그 다음에 방범창이라는 것이 상당히 이 반지하 집의 경우에는 상당히 방범으로부터 취약합니다. 네. 어떤 문제가 생기죠? 왜냐하면 몸을 숨겨서 들어가서 살고 있는 거주자한테 위해를 입힐 때 네. 그걸 해소하기가 참 힘들어요. 저는 제가 반지하방에 살아봤거든요. 네. 그렇다면 지금 20만 호나 정도 되는 서울에서 이 사람들을 단번에 그들의 경제력으로 임대주택으로 옮긴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닐 테고요. 네. 그렇다면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실질적인 부분 어떻게 하면 실제 물이 차들어왔을 때 이것을 방범점 문제를 열고 닫는 식으로 좀 개선을 한다든지 그런 네. 지원 사업을 한다든지 특히 내부의 그 욕실이 상당히 높이가 낮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 거기서 치솟아 오르는 또 솟구쳐 오르는 이 물들이 역류하기 때문에 역류현상. 예. 이런 부분을 통해서 반지하 내부에 물이 차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어떻게 경제력이 굉장히 취약하거든요. 네. 이런 지원 사업을 우선적으로 하는 것이 당장 임대주택으로 옮겨갈 수 있는 사람한테 이게 희망 고문보다는 현실적으로 현실적인 지원이 더 당장. 필요하다는 거죠. 네. 뭐 도로에서 물이 들어오는 것을 막을 방지 턱조차 없다 이런 이제 호소도 들렸고요. 그럼요. 네. 32만 가구가 아직까지 대한민국 전체 서울시로 보자면 20만 가구가 반지하에 살고 계시다고 하는데 맞습니다. 옥탑방도 문제가 됩니다. 옥탑방도 좀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반지하는 물이 쳐서 이제 쳐들어오는 네. 안으로
들어오는 그런 구조지만 굉장히 열악한 구조지만 예. 저는 또 옥탑방도 살아봤거든요. 네. 신림동 봉천동 옥탑방을 살아본 사람들은 알 겁니다. 굉장히 취약해요. 방범상으로도 그렇고 네.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되겠죠. 네, 꼭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 광고 듣고 바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데이터는 알고 있다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지난 주말부터 정치권의 핵심 인물 중에 핵심 인물 이준석 대표라고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미리 예고했던 기자회견을 통해서 그동안 베일에 가렸던 내용들 뭐 폭로했다. 본인은 폭로가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폭로성 발언들 많이 했죠. 전 팀장님, 네. 이 기자회견에 대한 빅데이터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일단은 좀 그 어떤 연관어들을 봤을 때는 네. 좀 역시나 센 키워드들이 등장을 하네요. 예. 뭐 계곡이라든지 어떤 발언, 또 비대위 관련한 이야기들, 뭐 양이라든지 눈물 또 보인 부분, 이런 부분이 확실히 좀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양도 구육이라든지. 예. 근데 어쨌든 감성어를 보면 19.3 대 78.4예요. 대부분이 좀 좋지 않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좀 지나치다라든지 좀 유치하다, 막장이다, 막말이다, 위기다, 이렇게 좀 갈등이 더 심화될 것이다. 네. 좀 탄식이라는 키워드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예전에 사실은 그 뭐 문자 메시지 공개되고 뭐 이런 상황에서는 좀 측은해하시고 오히려 좀 힘을 실어주는 분들이 많았었는데 제가 네. 예전에 그 말 했던 것 같아요. 너무 조롱의 언어라든지 너무 거친 언어는 분명히 마이너스가 될 거다. 근데 저는 근데 모르겠어요. 이준석 대표가 어떻게 보면 최근에 어떤 미디어라든지 이 언론에서의 발언 이런 거에서 가장 좀 잘 이해하고 있는 정치인이라고 보는데 예. 이게 과연 감정적인 발언인 건지 아니면 또 어떤 전략이 있는 건지 좀 그 부분은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만약에 감정적인 발언이었다면 국민들은 그렇게 좋게 보진 않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배수장님 어떻게 보세요? 근데 이준석 대표의 또 기자회견이나 인터뷰를 보면은 예. 고개를 끄덕이는 대목이 분명히 있습니다. 내용상으로는 그렇죠. 왜 일이 이렇게 갔을까? 꼭 집권 여당이거든요. 네. 대통령의 임기 내일이 100일인데 예. 100일도 되기 전에 이런 파장이 국민의 내부에서 벌어진다. 그리고 다 지금 대선 후보로 주목받고 있는 사람 홍준표 시장도 그렇고 다 한마디씩 하거든요. 예. 에이, 거기까지 가는 건 아니야. 그 대표 거기까지 가면 안 돼. 네. 뭐 이러는데 아니 이준석 대표도 참 측은지심을 가지게 만들거든요. 네. 그런데 이 문제가 과연 해결될까요? 저는 이제 전개되는 상황을 떠나서 예. 윤석열 대통령이 그러면은 가슴을 열고 마음을 열고 이준석 대표를 안아줄까요? 그 안아주면 그 진위를 국민들이 믿을까요? 참 저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과연 해결책은 뭘까 답답해지는 네. 그런 마음입니다. 바로 그 부분을 청취자 여러분들께 설문조사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국내힘 일각에서 나오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준석 전 대표를 끌어안아야 한다는 말. 과연 윤석열 대통령과 이준석 전 대표가 앞으로 화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이런 질문을 청취자 여러분들께 드렸었습니다. 과연 결과 어떻게 나왔을까요? 전 팀장님. 네. 1번 결국 화해할 것이다 30%, 2번 완전히 갈라설 것이다 70%. 국민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네요. 그러시네요. 예. 그 국민들의 결과를 보면은 우리 청취자분들의 결과를 보면은 네. 이게 결국 루비콘 강을 두 사람이 만나지 못할 서로 갈라서는 양쪽 길로 네. 갈라섰다 이렇게 보는데 0419님입니다. 네, 문자 좀 소개해 주시죠. 예, 1번 끌어안을 것이다. 일단 끌어안는 게 이득이잖아요. 라는 의견 보내주셨고요. 예. 1736님도 1번 화해할 것이다.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이 먼저 손을 내밀어서 여러 세대를 아울러야 한다고 봅니다. 근데 이게 과연 가능할지가 이제 중요한 거예요. 전 팀장님 네, 반대 의견. 6511님 2번 선을 넘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최윤정님 2번이요. 화해를 하려면 이준석 대표가 기자회견을 하기 전에 진작했었어야죠. 이제 와서 화해는 둘 다 망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민영님 2번 이준석 대표가 신당 창당해야죠. 여느 막장 드라마보다 더 흥미진진하네요라고 네. 보내주셨습니다. 네, 데이터는 알고 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종찬 인사이트 K연구소장, 전민기 한국인사이트 연구소 팀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